네, 현재 시간 3시 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대지수 낙폭이 조금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8%, 코스닥은 2.6%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기회는 없는 건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시은 헤르메스 스택 팀장, 최진욱 영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을 시장 안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종목은 그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나왔죠. 일본발 이슈가 있었고요.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어요.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 뛰어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좀 여전히 불확실성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부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돼야만이 좀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딩 쪽에 대한 부분들이 효과를 많이 받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입니다. 특히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게임즈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좀 블록체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관련 모멘텀까지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다만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지금 다른 일부 블록체인 관련주들 대비해서도 실적이 일단은 흑자로 좀 전환을 해주는 그런 기대치들도 계속해서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금 기업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도 아닙니다. 일단 이제 미르 IP를 활용해서 지금 모바일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올해 4분기에 일단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르 같은 경우도 일단 앞전에 나이트크로우 같이 블록체인을 결합을 시킵니다. 네,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가 런칭이 되고 나서 초창기 때 흥행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르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을 결합을 시켜서 런칭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흥행 효과는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미 해외에서는 좀 블록체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게임의 인기가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지금 부업에 대한 부분들의 일자리 이런 창출 부분들이 좀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게임을 하면서 재미성을 좀 찾으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들, 두 가지의 좀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갈수록 이용자 수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증가를 시켜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지금 위믹스 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위믹스 페이를 도입을 시켰습니다. 위믹스 페이를 좀 도입을 시키면서 이메이드의 본연의 좀 외형 성장까지도 충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기간, 뭐 연기금 투신할 거 없이 계속해서 연속 순매수세가 좀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렇게 투신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쌓인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주가가 좀 상방으로 이어질 만한 부분들의 베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메이저들의 수급이 끊이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도 워낙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본업인 네. 네, 저 질문할 게 있어서. 네. 위메이드 가상화폐 관련 모멘텀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순옥 본부장님이 가상화폐 시장에도 좀 일가견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시장 박살나는데 이런 질문 드려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가상화폐 시장 진짜 뜨겁잖아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오르더라고요. 네네네. 당분간 이런 추세 좀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일부 이제 조정은 좀 나야겠죠. 일단 지금 CME 이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보게 되면은 달러 기준 한 77K에서 한 76K 사이까지 갭이 좀 많이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보통 주식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좀 갭을 채우는 움직임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갭을 채우는 움직임이 안 나오고 계속 급등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ETF 자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 세일러가 또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로 또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요 메이저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또 비트코인 같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하원에서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된 게 비트코인을 매 분기마다 10만 개씩 산다라는 네. 또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과는 돼야겠지만 일단 이런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상원과 하원 쪽에서 비트코인 즉 암호화폐 친화론자에 대한 부분들이 의석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제 예상이지만 아마 올해 하반기까지는 90K 이상, 뭐 100K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블록체인 관련해서 그리고 본업인 게임까지도 모두 다 이제 모멘텀에 살아있는 종목으로
위메이드를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한화오션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돌아온다라는 소식 이후에 한화 붙은 종목들이 다 잘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한화오션은 미국 해군 함정 MRO 사업을 두 번째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진 상황인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동그라미 들어주셨고요. 네. 자, 김시은 팀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뭐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쪽에 계속 관심을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그중에서 조선 쪽이 좀 최근 들어서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다만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조선주들 우리가 슈퍼사이클이라는 것도 알고 수주 굉장히 많이 받은 것도 알고 실적 개선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9월 들어서 좀 지지부진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왔던 이유가 트럼프의 입에서 조선이 나왔다라는 점들 그리고 MRO 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더욱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단연 있는 게 한화오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MRO 관련했을 때 두 번째 수주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시장 안에서의 순환매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오늘 시장도 보면은 잘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다만 시장 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들 재건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우주항공 이런 종목군들 잘 보면은 네. 하루 올랐다가 하루 쉬어가고 있고 이틀 쉬어가고 다시 한번 힘을 응축했다가 올라가는 모습들입니다. 네.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 다 잘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순환매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려면은 좀 엇박자를 타지 않고 오히려 눌림이 나왔을 때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물론 이 기업이 조선주 치고는 좀 단기간에 잘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MRO 관련했을 때 미국 MRO가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 두 개씩 수주를 따낸다라는 것은 안정적인 실적에다가 더해서 LNG 쪽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하게 됐을 때 오히려 지금 구간대에서 더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거스를 수 없는 대세 트럼프 트레이드 당분간은 관련주 지켜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눌렸을 때 기회 활용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한화오션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트럼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건 쪽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SY 이 종목 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될 거라고는 하는데 지금 잡아도 되는 건가? 투자자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엇갈렸거든요. 일단은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제 재건주에 속해 있는데 사실 재건주의 모멘텀 즉 프리미엄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재건주들의 투심이 많이 강화가 된 상황에서 일부 지금 SG라든지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뭐 삼부토건이라든지 이런 제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러면 결국 지금 모듈러 주택 쪽에 지금 수급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재건 쪽의 수급이 일부 차익 나오면서 모듈러로 좀 이동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가 결국에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일단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고 나서는 이제 폐허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건물들도 많이 무너져 있고. 네. 그러면 결국 건물을 빠르게 지어야 됩니다. 즉 인프라 투자를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일부 공장에서 한 70% 80% 정도를 완성을 시킨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이동을 시켜서 조립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건설하는 것보다도 시간이나 비용 부분들에서 굉장히 최소화가 좀 많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병원이나 학교 그리고 이제 거주 시설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재건 프로젝트가 도입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모듈러 주택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굉장히 좀 크게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도 일단 SI 같은 경우가 좀 패널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듈러 주택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을 뿐더러 지금 모듈러 주택 쪽에서는 가장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거든요. 실적까지도 일단 받쳐주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주가의 프리미엄이 좀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이고 지금의 주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아직도 출발도 안 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후발주자로 주택 쪽 모듈러 쪽이 지금 움직인다 하게 되면은 SI 같이 좀 대장 역할을 충분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신규분들 같은 경우 트램프 트레이딩 쪽에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도 부담스럽다. 네. SI 같은 경우는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트럼프 트레이딩 좀 해보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좀 부담스럽다면 이 종목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앞서서 김수현 팀장님께서는 트럼프 트레이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종목은 왜 X 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종가 매수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결국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트럼프 관련했을 때 종목군들을 선택을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재건주 같은 경우가 좀 시세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은 물론 연속적이게 나오고 있기는 한데 다만 일주일 내내 올라가고 있어요. 뭐 삼부토건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미 바닥권 대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대장주가 약간이 꺾였을 때 좀 흐름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재건주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아서 엄청난 매출을 올린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있어요. 결국 그에 대한 가장 큰 수혜는 미국 쪽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군들을 내가 조금 더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시세가 분출이 되기 시작했을 때 트레이딩 접근한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종가에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시세가 분출이 되었을 때 트레이딩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모듈러 건축 쪽의 대장주가 될 수 있다. 지금 SY를 말씀해 주시면서 두 분 다 모멘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만 지금 사느냐, 조금 눌리면 사느냐 이 정도 차이였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자 이제는 뭐 테슬라의 단짝처럼 불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옵티머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갈렸어요. OX로 갈렸네요. 네. X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오늘 엔솔을 비롯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근데 이슈는 어제 나왔습니다. 시간차 공격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어제는 바이오가 올랐고 오늘은 2차 전지가 올랐고 내일은 누가 오를지를 모릅니다. 저는 거기에서 지금 올라갔을 때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눌림이 있을 때 관심 있게 보거나 혹은 돌파가 나왔을 때 보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2차 전지와 관련했을 때 가장 우리나라의 종목 중에서 매력적인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NF 같은 테슬라 밸류체인 관련 종목이기는 하나 네. 다만 지금 엔솔 쪽이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했을 때 완전한 수혜주도 아니고 완전한 피해주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까지는 조금 더 관망을 혹은 돌파가 되었을 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엔솔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라인대가 45만 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이 라인대를 뚫지 못하고 눌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그 라인대 어떻게 뚫어주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트럼프 수혜냐 피해냐 시장의 판단부터 받아보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은 동그라미네요. 네, 저는 팀장님과 조금 다른 의견이 2차 전지 쪽은 일단 지금 안 보는 게 맞긴 합니다. 네. 다만 테슬라 밸류체인은 꼭 봐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사실 지금 트럼프의 가장 큰 효과를 냈던 게 또 일론 머스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임기가 시작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테슬라 밸류체인 쪽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좀 스페이스 X 쪽에 또 배터리 공급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좀 있었죠. 사실 이제 배터리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이제 전기차 대비해서는 우주선에 들어가는 배터리 규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거거든요.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테슬라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공급망이 굉장히 크게 증가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시장에서 사실 움직이는 부분들은 트럼프 트레이딩, 머스크 트레이딩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LG엔솔 같은 경우가 지금 머스크 쪽에 대한 특히 이제 테슬라 쪽에 대한 부분들이 밸류 체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2차 쪽 전체적으로 보려면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되는데 LG엔솔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맞겠지만 테슬라 밸류체인 안에서는 기회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LG 엔솔에 대해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로봇주도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 그 순환매 안에서 오늘 장 초반에 일부 종목들 시세 좋습니다. 지금 장 막판에 많은 종목들이 상승폭을 반납했는데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은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로봇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것도 머스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좀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시고 결국 지금 국내에서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양팔용 로봇이면 양팔용 로봇 그리고 뭐 택배 소형 로봇이면 소형 로봇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력적인 부분들만 놓고 본다 해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로봇 기업들이 아직 흔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럼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 결국 계속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R&D 투자라든지 인프라 투자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설비가 계속해서 설비 투자가 증가가 되겠죠. 그럼 설비 투자가 증가가 된다라는 것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로봇 수요가 증가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길이 지금 개척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아마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온전히 좀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관들이 최근에 계속 연속 순매수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일부 지금 덜어진 상황에서 다시 매수세가 지금 구간에서 들어와 준다라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에 대한 머스크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바라보고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까지도 같이 들어와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외형 성장과 실적 성장을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꾸준하게 좀 홀딩하는 관점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외형 성장, 실적 성장 기대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팀장님께서는 이 종목 단기로 보고 계세요? 중장기로 보고 계세요? 둘 다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단기로 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트럼프 트레이드 쪽에 로봇 쪽이 또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요. 물론 오늘 시장에서 이제 트럼프의 그 경호계가 좀 내용들이 부각이 되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트럼프가 취임 첫날에 불법 이민자를 대거 추방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력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들 물론 현실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공약이 이행되는지 혹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하나 다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만 굉장히 강한 상황들 그리고 이들 종목군들의 주가의 위치를 보면은 굉장히 높게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 안에서의 숨고르기가 약간의 진행이 되어 있을 때 그 부분에서의 수급이 일부 빠져나와서 바닥권에 있는 다른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들로 다시 한번 수급이 이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좀 눌려있는 뭐 성장주들 바닥권에 있는 성장주들인데 트럼프의 이야기가 묻을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단기로도 괜찮다. 다만 중장기로 봐야 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로봇 기업들이 사실 실적이 안 좋아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분기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그리고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 일본 기업이 더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갭을 어떻게 메우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로봇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있어서 로봇이 많이 보급이 될 것이라는 점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중장기로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중장기로 접근을 하시더라도 저는 지금 이 가격대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항상 이 기업 같은 경우가 12만 원, 11만 원 그 부근대에서 계속 지지가 나와줬던 그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내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12만 원 라인대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종목 얘기하면서 하루 종일 트럼프 얘기, 일론 머스크 얘기만 했잖아요. 그러면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 재건, 뭐 조선 다 얘기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탑픽은 뭔지 빨리 질문 드릴게요. 최진욱 본부장님부터요. 저는 아무래도 가상화폐 쪽이 탑픽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가상화폐 쪽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지금 지정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지금 메리트, 즉 모멘텀이 너무나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정부 측에서 비트코인을 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비트코인 하방 경직도 당연히 막아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블랙록 역시도 최근에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과열권이긴 합니다. 과열권 구간에 있어서 일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앞전처럼 독일 정부가 뭐 비트코인을 매각한 것처럼 그렇게 좀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기에는 이제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럼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이제 막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김시은 팀장님의 또 탑픽은 저희가 마감시보 듣고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또 마감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